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용현 선생님입니다. 자, 고3 친구들 오늘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고3이 돼서 드디어 이제 첫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고3 그 3월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요? 결과를 보고 내가 어느 대학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대학 입시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수능을 볼 때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원서를 적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요. 당장 고3 3월 모의고사는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요, 내가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구나, 그래서 오답 정리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학만 좀 더 가깝게 보자면요, 사실은 수원수투를 우리가 2학년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수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전체적으로 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를, 3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수능 때도 원래 수원수투를 전범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수투를 전체적으로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백인대장 재원생들은 매주 모의고사를 좀 보잖아요. 그 모의고사가 굉장히 좀 값지거든요. 그래서 실전 연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 번도 빼놓지 말고 꾸준히 보시고 오답 정리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수원수투 4점짜리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자, 선생님도 같이 지금 수원수투를 풀어봤는데, 좀 되게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수투에 나오는 문제들이 물론 계산에 의해서 답을 다 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산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례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계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면서 단순 계산으로도 한번 답을 내볼 텐데, 이런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빠르게 답 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좀 추가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도형의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중학생 때 여러 가지 평면 도형의 성질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배운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을 텐데, 좀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러한 어떤 평면 도형의 성질,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을 꾸준히 살려보는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앞에 간략한 어떤 수원수투에 대한 내용 설명을 이렇게 마치고요.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지금 어느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냐면 0부터 2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구하죠?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1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그 다음 0에서 2에서 접하고 있네요. 그러면 2 마이너스 0의 4제곱, 이렇게 지금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사실 4분의 1 곱하기 16에서 4가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여기에서 이 gx하고 fx식을 따로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세하게 써보자면 fx와 gx가 같다, 이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0과 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2는 어떻다? 중근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fx 마이너스 gx는 0이다. 똑같죠? 그냥 이항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0하고 2인데 2가 이중근입니다. 그리고 fx 마이너스 gx 자체가 어떻죠?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3인 3차식이에요.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3인 3차식에 0하고 2를 대입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자, fx 마이너스 gx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마이너스 3 곱하기 x하고 x-1을 인수로 갔는데 2를 중근으로 가지니까 x 곱하기 x-2의 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gx에서 fx를 뺀 거를 적분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식은 0부터 2까지 gx-fx, 이 적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죠? 계산만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거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3 곱하기 x 곱하기 x-2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전개해서 계산을 직접 단순하게 해봅시다. 이미 답은 좀 나와서 긴장감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천천히 해보자고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이거를 전개해주면 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4x
자, 이 적분이 되는 것이죠. 자, 꼼꼼히 좀 써볼까요? 3 곱하기 그 다음에 4분의 1 x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4의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2하고 0을 대입해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한 줄 3 곱하기 2를 대입해주면 얘는 4가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그 다음에 8, 4, 32 이렇게 되고 플러스 8 이렇게 지금 적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최종 답은 3 곱하기 3분의 4를 해서 4가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 문제도 이 직각삼각형의 성질만 이용해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이 AN의 좌표를 한번 볼게요. Y는 NX하고 그 다음에 지금 A 좌표가 N, N 제곱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보면 이 길이가 N이 되고 이 길이가 N 제곱입니다. 근데 다시 이게 직각이니까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 닮음인 거 보이죠? 짧은 변 대 긴 변의 길이 비가 1대 N이에요.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길이 대 이 길이 비가 1대 N이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된다? N 세제곱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싶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분의 1 N제곱에 그 다음 밑변 길이는 N 플러스 N 3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으로 묶어내면은 2분의 1 N 세제곱에 1 플러스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시그마 값이 바로 뭐냐면요. N 세제곱분의 SN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저 적어보면 N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N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N이 1부터 8까지 변하면서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만 8번 계산하니까 플러스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 곱하기 1부터 8까지 제곱의 합을 계산하는 거니까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17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여기가 6으로 약분이 되는 거니까 100이 더하기 4니까 106이 바로 이 시그마 값이 되겠죠. 자, 이걸 토대로 빈칸을 한번 가볍게 채워봅시다. 지금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y는 nx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에 기울기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기울기를 이용하진 않았지만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n분의 1이 기울기다. 이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n 값을 구해보면 sn은 아까 구해놨죠. 어떻게 되죠? 2분의 1 n 3승 그 다음에 1 플러스 n제곱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n 3승 곱하기 1 플러스 n제곱 얘가 바로 나에 들어갈 식이고요.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숫자는 미리 계산을 해뒀죠. 106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으니까 마지막 답만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이 식에다가는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식에다가는 2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8 곱하기 4 곱하기 5니까 2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숫자 106을 고스란히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답은 125가 됩니다. 자, 11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지금 S1에서 S2를 빼는 건데 여기다가 이 부분의 넓이를 공통으로 각각 더해가지고 빼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S1에서 S2를 뺀 거는 어떤 도형을 생각하냐면 바로 이런 부채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긴장이 돼서 원을 그리기가 좀 힘듭니다. O', A, B 이런 부채꼴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쪽 중심각이 어떻게 되냐면 6분의 5파이를 2파이에서 빼주면 되니까 이쪽이 6분의 7파이가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떤 부채꼴을 빼준다? 바로 이 부채꼴을 빼준다. 얘는 지금 뭐냐면요. 여기가 5고요. A, B 부채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심각이 지금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면 어떻게 된다? 공통 부분은 사라지고 S1에서 S2를 뺀 식, 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채꼴에서 이 부채꼴 넓이를 빼는 거는 이 반지름이 어차피 3으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빼주면 차라리 뭐랑 똑같다? 반지름의 길이는 3으로 일정하면서 중심각의 크기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빼주면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랑 동일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3파이가 답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은 뭐 간략하게 빠르게 답을 낼 수도 있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가조건 보시면은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fx, gx가 다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x가 1로 갈 때 fx-gx가 0으로 수렴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죠? f1 -g1이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F1하고 G1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라는 숫자의 의미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좀 한번 복습 삼아서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요?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에 gx에 마이너스 g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f1하고 g1이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f1 플러스 g1은 그냥 소거가 되니까 원래 식하고 동일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값이 뭐랑 같다? f'1 마이너스 g'이라고 같은 겁니다. 얘가 지금 5라고 나왔죠? 자,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나에 들어있는 식도 역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f1이 g2라고 똑같으니까 이 f1을 f1 하나, 그 다음에 g1 하나 이런 식으로 분해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x-1분의 fx-f1은 f'1이 되고요. x-1분의 gx 마이너스 g1 역시 g'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값은 바로 뭐다? g'1, 그 다음에 f'1 이 값을 더한 게 7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식을 연립했을 때 뭐를 구할 수 있냐면요. 두 식을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f'1은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1은 1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a가 어쨌든 특정한 수렴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분모가 0으로 수렴할 때 분자도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분자의 수렴값은 지금 f1-a인데 이 값이 지금 0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a는 f1이다. 이런 식 하나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저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x가 1로 갈 때 지금 x-1분의 fx-f1을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뭘로 떨어진다? f'1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f'1은 아까 6이라고 우리가 구해놨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어때? b 곱하기 g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어떤 값이 되냐면 바로 g1분의 6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할 때 f1하고 g1은 어떻다고 했죠? 아까 같다라고 나왔죠? f1하고 g1이 같다. 그러니까 두 식을 곱해버리면 f1하고 g1은 소거가 될 테니까 답은 6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가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이 될 때 정수 a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x가 3 미만일 때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생각해 볼까요? 2의 x승이니까 그냥 단조 증가함수가 그려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적어볼까요? x가 3 미만일 때는 fx 범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가 2의 x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fx 값이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은 8보다 작고요. 그 다음 2의 x승이니까 0보다 큽니다. 근데 이게 단조 증가니까요. y좌표가 정수가 정해지면은 어떻죠? 그에 따른 점이 딱 하나씩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y좌표가 정수로 가능한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다? 1부터 7까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수점이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7개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y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냥 점의 개수도 하나씩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도합 23개라고 했으니까 바로 어느 범위에서 x는 3 이상 범위에서 이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몇 개? 16개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3 이상일 때 이 지수함수 역시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얘는 어차피 일정한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의 x 플러스 a승만 생각해 보면 단조 감소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그렇다면 fx의 범위 한번 생각해 볼까요? fx의 최대값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단조 감소함수니까 지금 x가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갈 때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x에다 가장 작은 값 3을 대입해주면 4분의 1의 3 플러스 a승에서 4분의 1의 3 플러스 a승을 빼니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8만 남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fx 범위가 8 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항상 뭐보다 크죠? 그렇죠. 이 값 자체가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얘는 바로 여기 이 부분 마이너스 4분의 1의 3 플러스 a승 그 다음에 플러스 8보다는 무조건 크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얘도 역시 이 함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y좌표 정수인 게 하나 정해지면 뭐다? 점의 개수도 딱 하나씩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의 개수가 지금 전체 23개라고 했는데 위에서 7개가 나왔으니까 밑에서는 몇 개? 16개가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 안에 fx 값이 정수가 몇 개 들어있다? 16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8 이하부터 가거든요. 그러니까 8부터 시작해서 8,
7, 6 이렇게 가서 정수 16개를 써버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15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까지만 딱 쓰면은 여기까지가 1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x 범위는 정수값을 어떤 걸 포함하고 있다? 마이너스 7부터 8까지만 포함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승 플러스 8 이 값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초과한 게 지금 뭐다? 마이너스 7부터 포함하고 마이너스 8은 포함하지 않죠.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이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7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다? 마이너스 8 이상이 됩니다. 같아도 돼요. 왜냐면 이 값 초과니까 마이너스 8이어도 마이너스 7부터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A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4분의 1에 3 플러스 A승으로 정리를 해보면 4분의 1에 3 플러스 A승이 현재 16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 초과가 되는 겁니다. 자, 4분의 1에 3 플러스 A승 그냥 이 상태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2에 몇 승이에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 들어가려면 A가 정수니까 이 지수도 역시 정수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능한 정수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가 4일 때 그쵸?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지금 gx가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0 대입하면은 f형은 0이니까 없어지고요. f'0의 절대값도 0이란 얘기니까 일단 가볍게 f형하고 f'0이 0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fx식이 꽤나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x제곱을 인수로 갖는 상태고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나 조건은 fx는 0이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양의 실근을 p라고 잡아 볼게요. 그럼 이 fx식이 일단 완성은 되죠.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0,0에서 접한다. 그 다음 양의 실근 p를 갖는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걸 토대로 y는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x축에 지금 접하는 이런 3차함수가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p가 되죠. 자, 그런데 다조건 보면 이거 상당히 쉽거든요. 절대값 fx가 4라고 했으니까 fx가 뭐 또는 뭐다?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x의 개수가 3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y는 fx 그래프 그려봤으니까 y는 4 그래프 그려주면 어떻습니까?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1개 나오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 그래프 그려서 교점이 2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다? y는 마이너스 4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접한다. 이런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례관계를 좀 잘 알고 있으면은 답을 좀 쉽게 낼 수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점에서 수선, 그 다음에 뭐 미적분변 친구들은 변곡점 혹은 3차 함수가 항상 점대칭 함수니까 대칭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봤을 때 이 길이 b가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죠? 최고차항계수 a라고 하면 k 대 k 대 k 대 k 이렇게 다 똑같고요. 그 다음 이 길이는 4ak의 세제곱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p를 바로 계산할 수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이 3k 부분이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p잖아요. 그러니까 4ak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k 대신에 3분의 p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a는 1이죠.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4 곱하기 그 다음에 3분의 p의 세제곱이 이 값이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거죠. 얘하고 얘 높이 차는 어떻습니까? 얘가 x축이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4니까 4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p값은 3이다. 이걸로 그냥 바로 낼 수도 있긴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fx식이 결정되니까 gx식도 결정이 되죠. 그래서 g3을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 이 공식을 그럼 반드시 알아야만 문제 풀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fx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f'x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죠? 2x 곱하기 x-p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고 싶은데요. 얘가 0 되게 하는 x값은 인수분해 마저 해볼까요? x로 묶어내면 3x-2p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x가 0일 때랑
3분의 2p에서 지금 극값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0일 때 극대값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 이 극소값의 x 좌표가 뭐가 된다? 3분의 2p가 된다. 직접 계산하셔도 뭐 그렇게 고생스럽진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자주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지금 요점부터 요점까지,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한 점에서 접하고 또 다른 교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극소값이 되는 지점까지의 이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이거는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얘 정도는 알아둡시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니까 얘는 3분의 2p 되는 거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3분의 2p일 때 함수값이 뭐가 되도록? 마이너스 4가 되도록 p값을 구해주면 같은 결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fx가 어쨌든 완성된 게 x제곱 x-3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g3이거든요. 그래서 g3 계산은 어떻게 한다? f3과 그다음 플러스 절대값 f'3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f3은 0이니까 쓰나 마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f'x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였죠? 2x 곱하기 x-3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니까 f'3은 어차피 얘는 0 돼서 사라지네요. 여기만 계산하면 9가 되죠. 따라서 답은 9가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은 지금 한번 기억부터 차근차근 따져볼게요. 지금 각 ABC의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길이 5, 이 길이 4니까 기억 한번 볼까요?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AC 길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C의 제곱은 25 플러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그 다음 코사인 ABC가 8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8분의 1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41 마이너스 5가 돼서 36이 됩니다. 따라서 길이 AC니까 양수죠? 얘는 6이 되네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은 지금 EA하고 EC가 같다라고 했는데, 자, EA하고 EC가 같다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각 우선은 이걸 좀 볼게요. CAE가 어떤 각으로 갔냐면, 각 CBE하고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CE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그래서 요 각하고 요 각이 지금 현재 같은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각 ECA가 누구랑 같다? 각 EBA와 같다 이거죠. EA에 대한 원주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이 누구랑 같다? 요 각이랑 같은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문제에서 나와 있죠. CBE하고요. 그 다음에 CBE하고 EBA가 같으니까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은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 EAC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EA 길이하고 EC가 같다. 요거 참이 되는 거죠. 자, 기억 니은은 우리가 가볍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한번 볼까요? 이 D의 길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근데 각을 좀 따져보면은, 자, 아까 요 각이 있죠? 얘를 그냥 하나를 A라 그러면 여기도 A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각 역시 A가 되는 거 아까 니은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이 각을 B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도 B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이 각의 크기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역시 A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EAD가 무슨 삼각형이죠? 이 각 크기, 이 각 크기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D의 길이는, 디귿이죠? 이 D의 길이는 뭐와 같다? EA 길이랑 똑같다. EA만 구하면 충분합니다. 자, EA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삼각형만 좀 생각해 볼게요. 아까 니은에 의해서 얘가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인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AC 길이는 현재 6입니다. 그 다음에 EA 길이를 X라고 잡아볼게요. 그래서 삼각형 EAC에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 나왔는데 이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미적분까지 배운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보통 보조선을 반으로 잘라서 반각공식 이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반각공식 이용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삼각형 EAC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선분 AC의 제곱, 요 값이 지금 36인데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었으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자, 방정식 풀어볼까요? 36이 지금 2x제곱 플러스 4분의 x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금 4분의 9x제곱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x제곱은 16이니까 따라서 x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D의 길이, 이 A 길이 전부 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네요. 자, 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짜리긴 한데 학생들이 좀 이런 풀이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는 더 추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은 지금 2 이상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곱하기 sn이 an 플러스 1 곱하기 sn이 an 곱하기 sn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S5를 구하는 거니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1, 2, 3, 4, 5 대입해서 이 A5까지 구하고 S5를 구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수열의 일반항과 그 다음에 합사의 관계식에서 an 플러스 1을 뭐로 표현할 수 있죠?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an 역시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n이 2 이상 자연수이기 때문에 sn-를 쓰는 거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양변 전개해서 식을 간단히 보면 sn,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의 제곱이 누구랑 같냐면 sn, s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sn-를 sn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랑 얘를 소거해 주면은 뭐가 성립하죠? sn의 제곱이 sn-1 곱하기 sn 플러스 1과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등비중앙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SN은 무슨 수열이죠? 등비수열임을 알 수 있죠. SN이 등비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뭐냐면 S1은 그냥 A1, 2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 S2는 A1하고 A2를 더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SN이 등비수열인 거 알고 있으니까 초항은 2고 그 다음에 뭐다? 공비는 3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싶은 S5의 값은 2에다 뭘 곱하죠? 3의 4승을 곱해주면 162가 답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지금 fx식을 좀 한번 나눠서 써볼까요? 지금 x가 1보다 작으면은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일 때는 3x 플러스 2 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근데 y는 mx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얘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는데 그럼 m값 범위에 따라서 교점이 몇 개씩 나오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좌표 평면상에서 지금 1까지는 y는 x 플러스 4 그래프를 그려주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가 1,4가 됩니다. 1,4부터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적당히 작아버리면, 기울기가 적당히 이렇게 작다고 합시다. 작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 왼쪽에서 교점 하나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m값이 적당히 작은데 언제까지 계속 점점 커져도 교점이 왼쪽에서 하나씩 나오다가 바로 어느 순간 기울기가 1이 될 때,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이거든요. 평행할 수 있죠. 됐나요? 이때부터는 교점이 안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값이 1보다 작아버리면 gm은 1이다. 이거 하나 쓸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만 좀 고려해 주시면 돼요. 얘가 기울기가 여기서 적당히 크더라도 교점 안 나오는 거 보이죠? 됐나요? 교점 안 나오는데 언제부터 교점이 나올 수 있냐면 얘가 기울기가 3이잖아요. 그쵸? 기울기가 3이니까 기울기가 3일 때까지 이거랑 평행해서 안 나오게 되고 기울기가 3보다 살짝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교점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가 점점 커지더라도 교점 하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 여기가 지금 1,5군요. 4가 아니라 1,5를 지날 때 기울기가 5이고 얘랑 평행할 때 기울기가 3이니까 기울기가 3보다 크기만 하면 교점이 무조건 하나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m이 1보다 작을 때는 gm이 1이었다가 m값이 뭐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까지는 gm이 바로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m값이 3초갈 때는 gm은 1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g함수는 어떻다? m이 뭐하고 뭐일 때? 1하고 3에서 불연속이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g 함수하고 hx가 최고차 계수가 1인 이차함수예요. hx를 곱했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자, 그 이차함수가 뭘 만족하면 되겠다? h라고 h3이 0이 되기만 하면 되겠죠.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입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1일 때 3일 때 함수값이 0이기만 하면은 h 곱하기 이 g 함수가 어차피 극한값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함수값이 전부 다 0으로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h라고 h3이 0으로 같고 그 다음에 h함수가 최고차 계수가 1인 이차함수니까 hx는 x-1, x-3으로 가볍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5 대입하면 답은 8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볼까요? 21번은 AB가 지금 2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AC하고요. 그 다음에 BD가 평행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C하고 BDAB가 1대2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C에서 수선해발 H를 내려봤는데 이 H가 AB를 1대3으로 내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2분의 1이고요. 이 길이가 2분의 3 되는 것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그 다음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지금 우리 이용한 식이 여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4R제곱의 사인제곱이라고 하면 4R제곱의 사인제곱은 뭐의 제곱이냐면 2R 곱하기 사인의 각 CAB 이거거든요. 이거의 제곱이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4R제곱의 사인제곱이라고 하면 어떤 거의 제곱이다? 2R의 사인 각 CAB 이거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니까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D에서 뭐를 좀 생각해 주면 되냐면 사인 법칙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 CAB를 세타라고 잠깐 둘게요. 이쪽이 지금 현재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삼각형 ACB에서 저 사인 세타와 외접원의 반지름 스몰 r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길이가 바로 선분 BC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분 BC가 어떻게 된다? 2R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4 곱하기 스몰 r 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거든요.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BC의 제곱이 바로 4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4 라지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요것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세타면 얘하고 얘가 평행하잖아요. 그럼 이 각의 크기가 뭐가 되겠어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세타든 파이 마이너스 세타든 사인 값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ABD에서 요 각에 대한 사인 값과 그 다음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변의 길이가 바로 어디냐면 선분 AD가 됩니다. 선분 AD가 바로 뭐죠? 이 라지 R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이 식이 뭐와 같다? 2R의 사인 세타와 같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4R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는 양변 제곱하면 끝이죠. 그래서 AD 제곱은 4R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되죠? 51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식에서 이 식을 뺀 값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AD의 제곱에서 BC의 제곱을 뺀 게 51이다. 이런 식으로 각을 변의 길이로 전부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이제 AC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AC 길이를 잠깐 X라고 두면요. 이 BC의 제곱은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CH 제곱이 얼마가 되죠?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BC의 제곱은 어떻습니까?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BC의 제곱 여기다 그냥 바로 적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4분의 9를 더하니까 X제곱 플러스 2가 BC의 제곱이 되네요. 자, 같은 방법으로 AD의 전체 제곱 한번 생각해 봅시다. AD의 전체 제곱은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쉬워요. 연장선에다가 이쪽으로 수선의 반 한번 내려볼게요. 자, 왜냐면은 얘하고 얘가 평행하죠. 그쵸? 평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근데 그 길이비가 몇 대 몇이라고 했냐면 1대 2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x면은 여기는 그냥 2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길이는 뭡니까?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높이는 바로 뭐로 쓸 수 있냐면 루트 4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큰 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면 이 높이는 루트 4x제곱 마이너스 1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밑변 길이는 어떻습니까? 2하고 1 더해서 3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AD 길이의 제곱을 써보면 AD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더하니까 4x제곱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여기다 대입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4x제곱 플러스 8에서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1을 빼주는 거니까 3x제곱 더하기 6이 바로 51이 되네요. 그래서 x값 구하는 거니까 x값은 x제곱이 15니까 루트 15가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x제곱이었네요. 다시 이럴 수가. x제곱은 답이 15가 됩니다. 자, 22번 문제 드디어 수원수투에서 마지막 문제죠.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뭐 이게 국룰 아닌가요? 일단은 G0은 0이고요. 잠깐만요. G0이라고요?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면은 G'X가 현재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절대값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가조건 한번 볼까요? g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극값을 갖지 않는다? 우선은 이 fx 역시 1차함수거든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있긴 있을 텐데 그 값에서 뭐다? 부호변화가 안 생긴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선 요 그래프 한번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y는 fx가 1차함수니까요. 어쨌든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요. 뭐 x절편이 p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절대값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 밑에 있는 부분 접어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a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전체적으로 아래로 a만큼 낮춘 거니까 모양 자체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a가 양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도 x절편 두 개가 생기거든요. 그쵸? 그리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4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 이것도 역시 x절편이 어디서 생긴다? 지금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생길 겁니다. 그런데 얘가 0이 되는 x값에서 전후로 해서 g'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g'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요거 쉽게 알 수 있죠. 이 x절편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a 이 값은 항상 0 이상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0 이상 곱하니까 0 이상. 그리고 이쪽도 0 미만끼리 곱하니까 항상 양수가 되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a, 절대값 fx 마이너스 a 이 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지금 어디다? 여기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얘가 지금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어떤 x는 p에 대해서 대칭인 건데 마이너스 2하고 2의 딱 중간값 얘가 지금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간단히 한번 써볼까요? 절대값 fx 마이너스 a 직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x가 0 이상일 때는 바로 어떤 직선?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m 곱하기 x-2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0 미만일 때는 이게 어차피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함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고 어딜 지난다? 마이너스 2,0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m 곱하기 x 플러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미지수의 개수가 m 하나로 그냥 다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m 값은 뭐로 결정할 수 있냐? G2는 5다. 이걸로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자, G2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G2는 식자체가 잘 안 보이네요.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2까지 누구죠? t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그 다음에 0하고 2 사이에서는 어떻죠? 이 들어가는 값이 0 이상이니까 이 식을 따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m 곱하기 t-2의 적분. 자, 요 값이 5가 되도록 m 값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다전개해서 계산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다전개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0부터 2까지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t-2, t 플러스 2니까 t-2, t- 곱해주면 t-2의 제곱 그 다음에 t 플러스 2의 적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를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함수를 좌측으로 이만큼 밀어주세요. 좌측으로 이만큼 밀어버리면 이 구간 역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이만큼 밀어주라는 얘기는 t 대신에 t 플러스 2를 쓰라는 얘기죠. 그럴 때 t의 제곱 t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이 전개가 그나마 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산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계산만 좀 해볼게요. 그래서 m 곱하기 지금 4분의 1 t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4t의 세제곱 여기다가 지금 0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빼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이 m 곱하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지금 4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2를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3분의 32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긴장됩니다. 3분의 20 곱하기 m 요 값이 g2인데 g2가 뭐라고 했냐면 잠시만요. g2가 5라고 나왔죠. 됐네요. 그래서 따라서 m 값은 뭐가 됩니까? 4분의 3이다. 여기까지 일단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 됐거든요. 마지막 어떤 것만 구하면 되겠어요? g0 마이너스 g 마이너스 4 요거 계산하고 싶은 건데 g0은 전혀 의미 없고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계산만 좀 잘 해봅시다. 마이너스 g 마이너스 4. 자, 요 값을 지금 쓸 건데 어차피 말이죠. 지금 g 마이너스 4는 이 주어진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적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써봅시다.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마이너스 이 주어진 함수 적분 이렇게 되는데 이 구간을 윗끝 아래끝 좀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써주면서 그럼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 주어진 함수 이 적분하고 똑같은데 이 피적분 함수가 지금 어떻죠? 우함수인 거 보이죠? 왜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4, 이 t제곱 마이너스 4 역시 우함수고 그 다음 절대값 ft 마이너스 a 역시 우함수인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 적분은 결국에 뭐랑 똑같다? 0부터 4까지 이 주어진 함수 적분하고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럼 0부터 4까지는 어떻게 되죠? 이 피적분 함수가 t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랑 동일한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값이 어쨌든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 fx 마이너스 a가 이 식을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 곱하기 t 마이너스 2의 적분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m 값은 이따가 4분의 3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계산도 역시 직접 다 전개해서 계산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또 간단히 계산할 수 있긴 하거든요. 아까 마찬가지로 t-2의 제곱 그 다음에 t 플러스 2 요거 적분 얘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얘네들을 단체로 왼쪽으로 이만큼 좀 밀어줄게요. 왜냐면 구간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바꿔버리면 기함수 부분은 전부 다 사라지고 우함수 부분은 그냥 0부터 2까지만 적분해서 2배 하면 계산이 그나마 좀 간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그냥 t의 제곱 이 식도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4 얘 적분을 할 건데 이 부분 전개하면 어떻습니까? t3승 플러스 4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t3승 적분은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고 마이너스 2서부터 t제곱 적분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죠? 바로 m 곱하기 2 곱하기 0부터 2까지 4t의 제곱 이렇게 적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4도 바깥으로 나갑시다. 결국에는 8m 곱하기 그 다음에 3분의 1 t의 3승 여기다가 윗끝이 아래끝 0을 대입해서 빼주는 것이죠. 최종 원하는 답이 그래서 8 곱하기 m 값이 아까 뭐였죠? 4분의 3이었죠. 그 다음 곱하기 3분의 8 이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소거를 해주면 답은 16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수원 수투 문제풀이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남아있으니까 선택 과목까지 쭉 이어서 오답 정리 완벽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순서는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는 다음 4월 모의고사 풀이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3월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 해설을 맡게 된 백인대장의 박명신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잘 풀어내려면 긴장을 너무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간을 제한시켜 놓고 이제 문제를 연습하는, 모의고사를 연습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백인대장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되니까 이거를 잘 연습을 해 놓는 게 굉장히 유익하겠죠. 실제로 문제의
성격이나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문제의 구조를 보면은 되게 좋거든. 꼭 연습을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적분의 4점 문항 28번, 29번, 30번을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2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있잖아. 2대 N이면 이 길이도 2대 N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선분 CD의 길이를 A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D부터 C까지 요 길이를 내가 AN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리미트 N-AN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N- 이제 CD를 표현해야 되는데 CD는 전체 길이의 2 더하기 N 중에 N이잖아. 그지? 아, 전체 길이는 어떻게 돼? 피타고라스로 루트에 N제곱 더하기 4가 전체 길이인데 요거 전체의 2 더하기 N 중에서 N에 해당이 되더라. 이제 요렇게 되거든. 자, 식 정리를 할게요. N을 공통으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2도 묶어낼게. 그럼 얘는 N 끄집어내고 N 더하기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가 된다고. 자, 그러면 N 더하기 2분의 N은 내비두고 유리화를 N 더하기 2 플러스 루트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분자는 뭐가 되겠어? N 더하기 2의 제곱에서 N제곱 4를 덜어내니까 4N만 남겠지. 그지? 그 다음에 밑에는 N 더하기 2 플러스 루트가 될 것이라고.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N 더하기 2분의 N은 1로 갈 것이고, 그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N이잖아. N이 있고 N이 있네. 2N분의 4N에 해당이 되니까 2가 되겠다.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29번 보겠습니다. 자, y = x 위의 점 Pn 이 2n, 4n 제곱이래. 2n, 4n의 제곱이다. 그리고 qn이 0, 2n 제곱. 요 qn이 0, 2n 제곱이다. 그 다음에 qn을 지나고 pn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수직한 이 직선을 내가 ln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지금 원을 정의했는데 요 qn을 지나고 pn을 지나고 그 다음에 ln에 접하는 원을 이제 구했다고. 그럼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원의 면적을 2등분하는 직선이라는 말은 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소리잖아. 그지? 원의 중심도 지나고 원점도 지나. 그러면 기울기 AN은 어떻게 돼? 원의 중심을 내가 A, B라고 한다면 원의 중심도 지나고 원점도 지나니까 기울기는 A분의 B가 되겠지. 그래서 요 AN은 A분의 B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A분의 B잖아. 여기다가 N을 나누어 주었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그럼 A하고 B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원을 내가 따로 그린다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QN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PN이 있어. 그러면 지금 원의 중심이라는 거는 QN을 지나고 접선 LN의 수직인 직선, 요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PN, QN이라는 현을 수직 2등분하는 요런 직선 위에도 원의 중심이 있을 거니까 이 직선 두 개를 구해서 교점으로 A, B를 구하도록 할게. 원의 중심을. 자, 요 직선을 내가 1번 직선이라고 하고 요걸 2번 직선이라고 한다면 각각 진행을 하겠습니다. 1번 직선은 y 꼴. 자, ln하고 수직이니까 pn에서의 접선 기울기하고 똑같거든. 그럼 x제곱 미분하면 2x니까 2배 한다. 그럼 2n의 2배, 4n이 기울기가 될 거라고.
1번 직선의 기울기는 4n이라고. 4nx에 0,2n 제곱을 지나니까 여기 2n 제곱을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2번 직선을 볼게요. y는 현 PNQN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요 기울기에 역수의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네. 지금 x가 2n 증가할 때 y는 2n 제곱이 증가하니까 2n분의 2n 제곱 n이잖아, n. 이 기울기가 n이니까 이 수직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아,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2n과 0의 중점은 n이 되고 x 마이너스 n. 4n 제곱과 2n 제곱의 중점은 3n 제곱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을 하게 되면 이 x좌표가 원의 중심에 x좌표가 나올 테니까 a라고, a. 자, 4na고 마이너스 n분의 1a가 넘어가면 같다고 연립을 했을 때 그러면 4n 더하기 n분의 1에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아가고 1 더하기 3n 제곱인데 2n 제곱이 넘어와. 그러면 n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러므로 요 a라는 것은 양변에 n을 곱해주면 얘는 n의 n제곱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n을 곱하면 4n제곱 더하기 1인데 내려주면 요 분모에 붙도록 할 수 있겠지. 요렇게 a가 나왔다고. 자, 그러면은 a 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 좌표가 b로 나오겠지. b도 할게요. b는 여기다가 4n을 곱한 다음에 2n 제곱을 더해줘. 자, 4n 제곱 더하기 1분의 4n을 곱하면 4n 제곱이고 n 제곱 더하기 1이 된다고. 플러스 2n 제곱이잖아. 요게 이제 a하고 b거든. 내가 원하는 거는, 자, 다시 쓸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n분의 b였거든. 요 부분을 내가 정리를 하겠다고. a에다가 또 n을 곱해. 그럼 여기다가 n 제곱이 되겠네. 즉 4n 제곱 더하기 1분의 n 제곱에 n 제곱 더하기 1. 요게 이제 an이 될 것이고, b는 그냥 쓸게. 4n 제곱 더하기 1분의 얘는 4n 제곱에 n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곱해주면은 2n 제곱의 4n 제곱 더하기 1.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럼 4n 제곱 더하기 1을 날려주고, 이 상황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냥 바로 답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최고차항이 지금 n4승이거든? n4승의 개수가 분모는 1이고, 여기는 4n4승, 8n4승, 12n4승이잖아. 1분의 12.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30번 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 fx가 x, x-n, x-3n 제곱. 아, 그러니까 근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근이 0이고 두 번째 근이 n이고 세 번째 근이 3n 제곱이라고. 이렇게 되고 얘가 x축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함수가 극대가 되는 x를 an이라고 하겠대. 극대는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극대 값이 요렇게 있고 요 x 좌표가 an이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극대 값은 뭔지 모르니까 요거는 y 꼴 k라고 할게. 그 다음에 fx랑 fan이랑 함수 값이 동일하대. fan은 an을 집어넣은 값이니까 요거잖아. 그러면은 x가 여기일 때, 즉 bn일 때 함수 값이 동일하대. 아, 그러면은 요 y 꼴 ky와의 교점이 an과 bn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이 상황에서 an, bn 나누기 n3승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잘 봐봐. 요거는 뭐냐면 fx는 0,
세 근이 0과 n과 3n 제곱이다 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fx는 k의 세 근이 an이 중근이고 bn이 나온다. 이제 이런 소리거든. 즉 fx-k는 0의 세 근이 an이 중근이 나와. an 그리고 bn이 근으로 나왔다. 이제 이런 소리야. 자, 여기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세 근이 ABC야. 세 근이 ABC면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전개를 하면 x3승에 마이너스 ABC의 합이 있고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에 AB, BC, CA의 x가 되고 마이너스 ABC가 된다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봐봐. fx라는 요 식하고 fx-k라는 요 식은 지금 k가 빠졌으니까 요 상수항이 지금 다르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 상수항은 다르겠지만 1차항하고 2차항의 개수는 동일하다고. 맞지? 1차항하고 2차항의 개수가 같다는 말이 뭐냐면 세근의 합도 요 세근의 합과 요 세근의 합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1차항의 개수가 둘이 똑같다는 말은 뭐야? 두 개씩 곱해갖고 더한 것이 또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즉 정리를 하면 세 개 합쳐? 그러면은 여긴 합치면 3n제곱 더하기 n 요거랑 요거 세 개 합치면은 2an 더하기 bn 요게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두 개씩 곱해갖고 합쳐 0, 0, 3n 3승 3n 3승이 두 개씩 곱해 an 제곱 an bn an bn an 제곱에 2an bn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나누기 n 3승이었다고. 그러면 요 an bn을 내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거지. an bn이 여기 있네. 그지? 그러면은 an bn 대신에 넘겨서 2를 나누어 줄게. 그러면 2를 나누어 주면은 2분의 3n 3승이었고 그 다음에 넘겨서 2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an의 제곱이라고. 나누기 n 3승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an은 n보다 작은 애야. 그럼 an 제곱은 n 제곱보다 작겠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an 제곱은 n 제곱보다 작은 애라고. n 제곱이라고 하더라도 차수가 최고차항은 여기잖아. 그지? 얘는 이제 무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n 3승의 개수의 b가 정답이 되는 건데 1분의 2분의 3? 지금 2분의 3이라고. 그지? PQ가 2하고 3이거든. 그래서 PQ의 합은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